10장입니다. 이번에는 외부 API를 활용한 날씨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보는 포털 사이트의 날씨 애플리케이션은 정보를 어디에서 가져올까요? 대부분의 포털 사이트는 신뢰할 수 있는 오픈웨더맵, 기상청 등의 다양한 기상 데이터 제공 업체들의 API를 통해 최신 날씨 정보를 가져옵니다. 이렇게 제공되는 공공 API를 통해 우리는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날씨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보며 여러 가지 API 통신 규약에 대해서 학습하고 실무적인 관점에서 API를 어떻게 사용할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REST API가 무엇일까요? REST API란 간단히 말하면 인터넷을 통해 데이터를 주고받는 규칙이에요. 일상 예시로 이해를 해보면 만약에 카페 주문을 할 때 고객이 클라이언트이고 바리스타가 서버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클라이언트가 바리스타에게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라고 서버에게 요청을 할 겁니다. 그러면 바리스타가 아메리카노를 만들어서 전달을 하는 거죠. REST API는 이런 소통 방식의 디지털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핵심 원칙은 모든 것을 다 자원으로 보는 자원 기반의 핵심 원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URL로 자원을 식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포스트들이 있으면 URL에 포스트라는 명칭이 들어가는 등으로 자원을 바로 해석할 수 있도록 작성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REST API는 클라이언트 서버 아키텍처에서 동작하고 REST API 메서드에는 크게 get, post, put, delete가 있는데요. get 같은 경우에는 서버에서 데이터를 조회해서 가져오는 역할, 그리고 post는 서버에 데이터를 전송해서 새로운 리소스를 생성, 그리고 put은 서버에 있는 기존 리소스를 업데이트, 그리고 delete는 서버에 있는 리소스를 삭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날씨 정보를 가져오기 위해 API 키를 발급받고 엔드포인트를 호출해 요청에 대한 응답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드포인트란 REST API에서 특정 리소스나 서비스에 접근하기 위한 URL 주소를 의미합니다. 우선 결과를 보면 내 위치 확인하는 서비스가 뜨게 되고 사이트에 있는 동안 허용 이렇게만 하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 기준의 날씨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다양한 정보들이 표시가 되고 있고요. 날씨를 이제 화시와 섭씨로 변경을 해볼 수도 있고 도시를 검색을 해볼 수도 있어요. 여기에서 선택을 해서 날씨를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리스트에는 없지만 오픈 웨더 맵에서 지원하는 도시들을 검색해 볼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볼 수 있고 뉴욕도 한번 검색을 할 수 있고 날씨 기준에서 이제 시간이 밤이면 이렇게 밤 아이콘, 달 아이콘이 나오고 낮이면은 이제 해 아이콘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도쿄를 한번 검색해 볼게요. 해 아이콘이 이렇게 뒤에 숨어 있죠.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볼 수 있겠고 본격적으로 API를 발급받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검색어로 오픈웨더맵이라는 검색어를 타이핑하시게 되면 오픈웨더맵 사이트가 나타나게 됩니다. 가입을 하기 위해 사인인 메뉴에 Create an Account를 눌러서 가입을 해줍니다. 가입을 해주고 동의사항 같은 건데 이런 부분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은 이쪽에 메뉴가 하나 나올 거예요. My API Key 버튼을 눌러서 진입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크리에이트 키 메뉴가 있고 여기다가 weather라고 입력을 하고 키를 하나 발급을 받아보시면 이렇게 API 키가 노출되게 됩니다. 이 키를 가져다가 사용을 하시면 돼요. 이 키는 이제 복사해서 언제든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키가 발급됐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마이 서비스 화면 들어가 보면 이렇게 프리플랜이라고 되어 있어요. 무료이기 때문에 분당 60회 무료라고 나와 있네요. 그런 다음 API 메뉴를 들어가서 API 닥스를 선택해서 진입을 합니다. API 메뉴들 중에 Current Weather Data 클릭해서 진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내용을 복사를 해요. 카피 버튼을 누르셔도 되고 그런 다음에 여기 내용들을 쭉 지우고 Q는 서울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서울 지역에 본인이 발급받은 앱 아이디를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게 되면 API 응답이 노출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울 기준으로 검색을 했는데 웨더 아이디 정보나 위경도 정보와 안개가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콘 정보도 있고요. 그리고 현재 기온이나 체감온도 이런 것들도 정보들을 주고 있어요. 바람의 색이나 구름의 양이나 이런 식으로 정보를 전체적으로 주고 있기 때문에 이 API 호출을 활용해서 화면을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HTML을 생성하고 마크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 태그 내부에는 폰트를 기본적으로 가져오고 리셋, 커먼 CSS, 웨더 CSS, 웨더 JS 여기서는 타입 모듈러에서 임포트, 익스포트 구문을 사용해서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태그 내부에 실제 애플리케이션 콘텐츠를 작성하기 위해 H1 그리고 비디오로 백그라운드를 표시하기 위한 명령 그리고 비디오 태그에는 기본적으로 소리가 나지 않도록 뮤티드 속성과 프리로드를 논으로 설정하고 루프로 계속 반복되도록 한 다음 오토플레이로 자동 재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소스에는 mp4 포맷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비디오 백그라운드 영역 외에는 모두 아티클 영역이 되겠는데요. 아티클 영역을 보면 날씨 정보로 헤딩 태그를 작성을 하고 컨텐츠 헤드 영역과 바디 영역 그리고 푸터 영역을 각각 설계를 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헤드 영역에는 폼 요소를 사용해서 검색을 할 수 있도록 만들 예정이고요. 검색했을 때 리스트 노출과 에러 상태와 로딩 상태를 표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측에는 타입 템퍼러처라는 클래스를 사용해서 섭씨와 하씨를 나눠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겠고, 콘텐츠 바디 영역에는 온도와 도시 이름, 시간, 그리고 아이콘, 날씨, 그리고 최저 최고 기온 이렇게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래쪽에 체감 온도, 풍속, 습도, 기압을 추가 정보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여러 컬러들과 보더 레디어스, 그리고 패딩 표준, 그리고 폰트 사이즈 종류별로 변수로 지정을 해놓고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디에는 폰트 패밀리로 노트 산스로 선언을 하고, 메인 태그에는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사용해서 정중앙에 배치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기본 높이는 100VH로 하여 항상 화면에 가득 차도록 하는데, 플로우 Y 오토를 해서 컨텐츠가 혹시나 화면을 넘치게 되면 스크롤이 생성되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비디오 백그라운드 영역은 Z-인덱스로 스티킹 컨텍스트 상에서 가장 아래쪽에 배치를 하고, 그 위에 컨텐츠 영역을 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포지션 픽스드로 고정을 해놓고 그 위에다가 레이어를 하나 더 폭에서 올려놓은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비디오 백그라운드 내부의 비디오 태그의 기본 속성들도 지정을 하고, 오브젝트 픽 커버를 사용해서 화면에 항상 가득 차도록 지정을 하고, 컨텐츠 영역에는 맥스 위드 1000픽셀을 사용을 해서 컨텐츠가 1000픽셀을 넘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넓이는 90%로 해서 모바일 화면에서도 이렇게 가득 차지 않고 90%만 차지하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컨텐츠 헤드 영역을 작성할 텐데요. 컨텐츠 헤드 영역은 디스플레이 플렉스에 Justify Content Space Between으로 해서 양 끝으로 배치를 하고, Align Items Flex Start를 사용해서 위쪽 기준으로 정렬되도록 합니다. 보시면 컨텐츠 헤드 영역은 플렉스 스타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쪽을 기준으로 이렇게 정렬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폼 영역, 폼 서치 영역 스타일링을 해주고, BTN 서치 버튼도 스타일링 해줍니다. 시티 리스트 영역은 이제 검색했을 때 노출되어야 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논을 기본적으로 선언하고, 나중에 검색이 완료되면 노출되도록 자바스크립트에서 조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리스트에 대해서 헤딩 속성으로 적절히 콘텐츠의 여백을 지정을 하고, 메시지 영역에는 이제 오퍼시티 0으로 해놓고 나중에 메시지를 띄워야 할 때 각각 오퍼시티 1로 변경을 하면서 화면에 노출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타입 템퍼런처 영역도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사용해서 양 옆으로 배치를 하고, 마진 속성과 패딩 속성을 사용해서 여백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컨텐츠 바디 영역은 전체적으로 텍스트 얼라인 센터로 정렬 상태를 중앙으로 배치를 하고, 나머지 영역들도 해당 속성을 상속받도록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웨더라는 속성이 각각 있는데요. 선택자로 활용을 해서 스타일링을 해줍니다. 마지막 컨텐츠 영역은 그리드 템플릿 컬럼스를 사용해서 2단계로 반복이 되는데 1프랙션씩 차지하도록 해서 2개의 컬럼으로 계속 유지가 되면서 프랙션 단위로 사용을 할 수 있겠죠. 그런 다음 갭을 주어서 14픽셀은 항상 띄어져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리스트에 각각 스페이스 비트윈으로 사용을 해서 제목 영역과 값 영역을 양쪽으로 배치를 해서 보여주겠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후버가 가능한 영역에서는 컨텐츠 헤드 영역에 백그라운드 컬러를 바꾸거나 타입 템퍼레처 LI 영역에 백그라운드 컬러를 바꿔주면서 마우스 오버를 했을 때 색상이 변하도록 해줍니다. 반응형 영역은 767픽셀 기준 하나로 작성을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변경이 되어야 되는 부분은 컨텐츠 헤드 영역이 플렉스 디렉션 변경을 해주고, 라인 아이템즈 플렉스 스트레치, 그리고 플렉스 그로우 이런 정도, 컨텐츠 바디 영역에는 폰트 사이즈들을 조금 조정해주는 정도, 그리고 콘텐츠 푸터도 마찬가지고요. 이 정도의 아주 적은 수정으로도 전체 반응형을 표현을 해낼 수 있습니다. 767픽셀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원래 플렉스로 스페이스 비트윈으로 있던 이 헤드 영역이 컬럼으로 바뀌면서 하시 섭씨 선택하는 부분이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것을 알 수 있고, 반응형으로 충분히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는 UI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미디어 쿼리에서 수정하면 완성이 되겠습니다.